자, 형벌 모델입니다. 형벌 이론입니다. 자, 구파와 신파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 고전 학파는 다 기억하실 것이고, 근대 학파, 우리 실증주의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실증주의.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데 여기는 고전 학파, 근대 학파로 썼느냐? 이제 형벌 이론이라는 거예요. 형벌 이론. 다시 말해서 형법에 대한 관념이다. 형법에 대한 어떤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범죄학에서는 사실은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를 얘기할 때는 방법론이거든요. 예, 범죄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것은 뭐요? 좀 이념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죠. 자, 18세기 후반 19세기라고 그랬어요. 이건 언제라고요? 기점이 다름 아닌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입니다. 1764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리스트. 물론 리스트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실증주의적 범죄 개념들이 이제 범죄에 대한 이렇게 고전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발전적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리스트가 형법 개혁운동이 아니라 형법에 대한 전 형법학 사상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하나하나 볼게요. 구파는 개인주의다, 자유주의다, 합리주의다, 계몽주의다, 법치주의다. 여러분들 이 계몽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고전주의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에서는 우리 인간은 이성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란 말은 굉장히 뭐랄까요? 계산적이란 말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이기적이다 이런 말로도 쓸 수가 있어요. 계산해서 행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뭘로 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놓아야 한다. 법으로 정해서 형벌을 하자. 이것이 바로 이제 법치주의고요. 이 자유주의는 이제 시민권의 확장입니다. 시민들의 시민 권리에 대한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인간과는 뭐냐? 결국은 이제 자유의사론입니다. 자유의사론. 이것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결과다. 이제 범죄로는 객관주의란 말을 쓰죠. 객관주의. 범죄 결과, 침해 결과를 가지고 처벌을 하면 된다. 자, 그러므로 책임은 도의적 책임을 묻자. 도의적 책임.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형벌은 응보형주의, 일반 예방주의. 이 형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자. 보안처분과의 형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안처분은 형벌하고 다르다. 이런 개념이 이원론입니다. 보안처분은 형벌은 책임이라면 보안처분은 위험성이기 때문에 엄격히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공헌한 것은 형벌권의 제한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형법에 나와 있는 것만 처벌해라. 그런 거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했다는 거예요. 목표는 사실은 형벌의 감소입니다. 형벌의 감소. 제형 법정주의. 그죠? 제형 법정주의는 법에 있는 것만 처벌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유형을 할 때는 이게 정기형 제도를 근간으로 합니다. 엄격성이죠. 자,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죠. 고전주의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엄격성은 뭐냐면요? 정기형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정에서요. 처음 모형을 봤어. 그동안에. 그럴 때 구급 모델하고 또 신고전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정의 모델에서 이 구파의 고전학파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파요. 신파는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고전학파가 지나고.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합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또 우리도 이거 자연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실제로 증명하는 관점에서 과학으로서의 범죄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 과학으로서. 과학이란 건 뭐예요? 관찰입니다. 우리가 뭐 창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비가 계속 오고 있어. 그러면 왜 저 비가 8월말 되면 계속 올까? 이거 관찰한 거예요. 관찰하고 왜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연과학의 발전입니다. 이 과학의 발전이 우리 사회과학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자, 소년범이 늘어나고 누범이 발생하고 상습범이 증가하더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것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인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을 계속 하더라. 그래서 의사결정론이란 말이 나와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범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치매적인 인격이 문제다. 그 사람이 퀄리티가 뭡니까? 캐릭터가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책임을 물을 때 어떤 책임을 묻느냐? 사회적 책임을 묻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일부는 있지만 사회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에게 형벌은 교육이고 그 사람 특별한 스페셜리스트, 그 사람에게 맞춰진 특별 예방이다. 그렇게 본다면 교육형주의 입장에서 보면 형벌과 보안처분은 뭐 별개냐? 아니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론론입니다. 공헌은 형벌의 개별화, 범죄인의 재사회화 촉진에 있었다. 자, 목표는 뭐냐면 이것은 범죄의 감소입니다. 범죄 자체를 감소할 수 있다. 왜? 교육하고 바로 잡아서. 그래서 자유형을 할 때 집행유예를 하자, 선고유예를 하자, 가석방을 하자, 상대적 부정기형 제도를 도입하자, 단기 자유형을 폐지하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기초한다? 근대학파이고 실증주의에서 기초한, 그리고 교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교정주의에 기초한 자유형 제도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자, 이것은 뭐에 해당할까요? 교정 교화 모델이죠. 교화 개선 모델. 우리 어제 봤었죠? 교화 개선 모델에는 의료 모델, 개선 모델, 재통합 모델 3개가 있다고 그래서 이 3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화 개선 모델. 자, 그러면 이 응보형주의,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칸트. 여러분들 사형 논자하고 똑같죠? 사형 존치론자 칸트. 해골이단 말이야. 해골. 빈딩. 자, 목적형주의는 뭐냐?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목적의 수단이 되다. 수단.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으로 구분하고 특별히 특별 예방을 강조한 사람이죠. 리스트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회 방위론. 자, 리스트에 동조한 프린스. 급진적 사회 방위론자 그라마티카. 자, 형벌은 단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보가 아닌 예방이고 범죄인 개선과 사회 복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 수단을 주장하는데 그게 사회 방위론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보지 않아도 관계없어. 자, 여기 자, 응보형주의하고 목적형주의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요.